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공화당이 어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안을 제안했습니다. 7년 이상 장기간 공화당, 민주당, 보수 진보가 투쟁하고 갈등을 빚어온 국민들의 의료보험제도,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이 논란이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 새 안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지금까지 오바마 케어가 해오던 정부의 지원금, 보조금,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자를 위한 이 보조금을 대폭 줄인다. 그리고 이것을 개인의 텍스 크레딧을 주는 형태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냥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연방 텍스를 내는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그런 시도입니다. 그리고 메디케이드의 규모를 대폭 줄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안은 가입 의무화, 그리고 벌금제를 철폐합니다. 그리고 시장 경쟁을 유도해서 의료비, 보험비의 비용을 내리는 것을 시도한다. 또 의료비에 대한 정부 지출금을 줄인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 무보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케어 가입자도 지금 많은 상태인데 앞으로 커뮤니티의 의료 문제, 또 커뮤니티 경제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화당의 의료보험 플랜 내용, 이 안에 따른 득과 실은 어떤 것인지, 또 승자와 패자는 누군지,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공화당의 플랜은 아직 사실은 안일 뿐입니다. 이제 전국적인 논쟁과 토론이 벌어지게 되고 상원, 하원을 통과해야 되고 화이트하우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아직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보수 그리고 중도 사이에 이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화이트하우스도 여러 부분 다른 의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새 안이 정치권의 가장 큰 논란거리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어제 나온 공화당의 계획, 이것이 주요 골자, 근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논쟁의 중심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공화당의 생각은 의료보험이 새로운 복지 혜택이 돼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무료 혜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가 세금으로 무조건 보조금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고소득자, 젊은 층, 건강한 사람들이 왜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국가 지출을 늘리고 메디케이드도 확장하고 할 경우에는 미국의 보험제도가 파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민주당의 생각은 수천만 명의 무보험자가 국내에 있는데 이것을 구제해야 된다. 이것은 국가의 의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더 주도를 하고 관여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얘기고, 전 국민이 가입을 의무화해서 의료 비용을 통제하는 것,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자. 이제는 보험사가 국민들의 건강을 좌우하는 시대는 갔다.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화당의 새 안은 개인 보험에 대한 보조 제도를 없애고 세금 크레딧으로 대체한다. 그런 얘기죠. 또 메디케이드도 무작정 확대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오바마 케어가 규정했던 pre-existing condition, 그러니까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것은 치료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이 제도는 그냥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surcharge를 물릴 수 있다. 그런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거대한 미국의 건강보험 의료제도 어떻게 바꾸더라도 모두가 100% 만족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현재 공화당 내부에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핵심은 메디케어 규모를 줄이자, 보조비를 줄이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가 구제한 2천만 명의 무보험자가 있는데 이 중에 최소한 수백만 명은
다시 무보험자로 떨어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 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이 내놓은 의견을 아주 간략하게 종합을 하면은 승자 패자가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승자는 젊은 층들, 또 건강한 사람, 소득이 높은 사람, 그리고 보험회사, 의료회사 등이 승자가 됩니다. 그러나 패자, 손해보는 사람은 저소득층, 중산층,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그다음에 고령, 노인층들이 손해를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이 이제 손해를 본다 하는 얘기인데, 연소득 16,400달러 이하가 31개 주에 1,100만 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득 3만 달러 이하의 시민들, 정부 보조금을 늘려서 보험금을 내리게 하고 아웃오파켓 자기 부담을 줄이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 혜택이 이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새 공화당안은 2020년부터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디케이드 혜택자입니다. 새 안은 메디케이드 확장을 끝을 내게 했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한 7천만 명 정도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연방정부가 주정부에게 1인당 일정량의 메디케이드 자금을 지출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주정부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되니까 주정부가 부담을 갖게 되고 당연히 혜택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저소득층 성인을 비롯해서 어린이, 여성, 고령자, 장애자 혜택이 크게 감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중간소득자의 보험료 디덕터블, 코페이먼트의 지원금도 줄이자 하는 생각입니다. 연소득 2만 달러고 27살의 경우에 지금까지 보조금이 3,225달러였는데 이것이 2,000달러로 내려가게 됩니다. 40살 난 사람은 4,150달러에서 3,000달러로 감소가 됩니다.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이 60세 고령자입니다. 9,900달러를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4,000달러 혜택으로 크게 감소가 됩니다. 네 번째는 50대, 60대들의 타격입니다. AARP의 조사에 따르면 50대 보험료가 한 13% 올라갑니다. 60세의 경우에는 한 22%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60대 보조금은 6,750달러에서 4,000달러로 깎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 질병 보유자 그 혜택도 줄게 됩니다. 이게 제한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pre-existing condition은 인정을 하지만은 가령 예를 들면 출산의 경우에 의료비 커버를 제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 질병자에게는 30%까지 보험사가 surcharge를 물릴 수 있다. 그런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승자가 누구냐? 젊은 층입니다. 보험료가 내려가게 됩니다. 20살에서 29살까지 7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전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살까지는 텍스 크레딧을 2,000달러까지 주도록 되어 있고 27살이면서 4만 달러의 소득자라고 할 경우에는 연 2,000달러 보조를 받게 됩니다. 현재 오바마 케어에서는 103달러밖에 보조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득자들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탑 1% 고소득자 또는 연소득 77만 4천 달러의 경우에는 텍스 컷이 3만 3천 달러에 달하게 되고 최고 소득자 그룹에서는 19만 7천 달러까지 텍스 컷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 보험회사, 의료회사들이 승자가 됩니다. 텍스 브레이크를 더 주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나온 안은 사실은 그냥 안입니다. 의회 상정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고 추가가 되고 또 삭제가 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오바마 케어는 국가가 의료보험비를 지출을 더 많이 한다. 무보험자를 구제한다. 저소득층을 보호한다. 메디케이드를 늘린다. 국가가 더 관여한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반대로 공화당안은 국가 보조금을 줄인다. 의료 지출을 세금에서 줄인다. 시장 경제에 맡기자. 그래야만이 보험제도의 자생 능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나온 안, 지금 1차적인 반응을 보면은
아무도 100% 만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 안에서도 보수계에서는 이게 오바마 케어의 재판 비슷한 것이 아니냐, 다른 게 별로 없다, 그런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진보 쪽에서는 무보험자 수백만 명이 또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헬스케어 문제 아주 복잡하고 매우 예민한 사항입니다. 누구든지 다 아프고 누구든지 다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 혜택은 전혀 다르고 전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3억 인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물론 시카고 한인사회 전원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사항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헬라인 뉴스입니다. 공화당의 새 헬스케어 안이 제안됐습니다. 공화당 안은 정부 보조금을 줄이고 텍스 크레딧을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의대 전문가들은 새 안이 실시될 경우에 무보험자가 수백만 명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은 의료비의 감축, 선택의 기회 확대 등 이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도청 주장을 믿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이 주장과 함께 FBI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미 국장은 법무부에게 이에 대한 반박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슬렘 7개국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명령 개정안이 서명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라크를 대상국에서 제외했고, 영주권자, 비자 보유자 등은 금지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새 안은 특정 종교에 대한 언급도 피했습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군 당국은 대미사일 방어망 시설을 시작했으며 완전 설치까지 수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피차 상대국 국민들의 출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양국은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상대국 국민들의 출국을 금지시킬 방침입니다. 북한은 암살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스위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은 카나다, 영국, 독일, 일본 순입니다. 미국은 6위를 차지했습니다. 80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75%가 미국의 새 리더십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보냈습니다. 시카고의 래퍼 찬스가 $100만 시카고 공립학교를 위해서 쓰라고 헌금했습니다. 그는 그래미상 수상자입니다. 시카고 공립학교는 교육 예산 부족 때문에 금년 학기에 수업 단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공화당 하원 의원인 피터 라스캄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선거전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언행이 리더로서 부적절하다는 요지의 비난을 했습니다. 노스브룩 경찰은 지난해 12월 관내 변호사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용의자 50살 존 팔라니건을 지목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2월 변호사 파텔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겠고 썬더스톰 강풍이 불겠습니다. 최고 52도입니다. 내일 맑고 바람이 많이 불고 52도, 목요일 흐리고 38도, 금요일 맑고 흐리고 29도, 토요일 대체로 흐리고 27도입니다.